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2학기 휴문고등학교 생명과학원 내신 대비 맡은 강사 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휴문고등학교 생명과학원에서 고득점 1등급 받기 위해서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강남대성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문제 출제, 검토, 그리고 최종 OK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대치두각에서 수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휘문고등학교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네요. 그렇다면 일단 가장 궁금한 것, 23년도에는 휘문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문제가 뭐가 출제됐나? 이거 분석부터 시작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 출제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특징을 먼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휘문고등학교는요, 역대 수능평가원 그리고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을 주로 내신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역대 수능평가원 학력평가는 고3 기준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2 친구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 그뿐 아니라 수특, 수완 문제들도 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해년도 것만 그러면 출제를 하고 있느냐? 아니요. 그 이전 연도, 심지어는요, 개정되기 이전 연도의 문제들도 일부 끌고 와서 출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현 교육과정에 맞춰서 변형시켜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연계 교재라고 해서 EBS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그리고 고난도 신유형 문제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도 일부 문제가 변형되어서 출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여기 공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같이 출제된다? 내신형 개념 문제들도 같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수능형으로 빡시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형 문제를 조금 놓치거나 아니면 서답형, 서술형에서 일부 감점을 당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첫 번째, 요 문제입니다. 요거 개정 이전에는요, 항상 나오던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적어도 수능에는 이 유형을 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 이전에 수능 특강 혹은 요 문제를 현 교육과정 체제에 맞춰서 이번 이사수능 특강에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유형은 워낙 유명합니다.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단일인자, 다인자 문제 유형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하죠. 저는 이 문제를 경험치 문제라고 불러주는데요. 기본적인 개념 공부하고요. 스킬 익힌 상태에서 적용 연습을 충분히 하면 쉬운 문제고요. 그게 안 되면 아예 손대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 수능 특강. 근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뽑아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요 문제 유형, 딱 봐도 어렵죠. 딱 봐도 복잡하죠. 그런데 이거 7월 학력평가입니다. 21학년도 7월 학력평가다라는 건 20년도에 실시된 거고 21 수능 대비였다라는 뜻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 되게 복잡해 보이죠? 마찬가지로 23년 수능 대비 6월 평가 문제 이렇게 조금 변형시켜서 출제하고 계신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도 워낙 유명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요거 23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아예 똑같이 내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잘 봐주시면 여기 학교 내시는 스몰 h인데 실제 기출은 라지 h거든요. 이게
대문자냐 소문자냐, 즉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논리가 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외운다? 이 논리만 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얕게 해서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시험지예요. 뿐 아니라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뭔가 많네요. 복잡하네요. 그죠? 이거는 여러 문제를 짬뽕해서 혼합해서 변형해서 출제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2일 6월 평가원에다 EBS 비연계 교재에다가요. 4월 학력평가 이 유형까지 좀 합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이 유형도 다인자 유전 유형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모의고사 그리고 비연계 교재에 있었던 걸 변형시켜서 출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개념형 문제도 나온다 그랬죠. 볼까요? 개념형 문제요. 수능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개념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고요. 쌍둥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신 대비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 아니라 서술을 시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객관식 문제만 풀다 보면 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신 대비 때는 이런 것까지 같이 챙겨줘야지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꼭 이야기 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4년 휴문고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뭐 준비하면 돼요? 짜잔!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일단 최우선순위에 놓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학교 내신이랑 연결되어 있죠. 뿐 아니라 수능이랑도 연결되어 있고요. 뿐 아니라 논술이나 면접과도 연결되어 있는, 물론 지금 당장은 내신, 저 내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에 습특수안에 비연계 교재까지 다 푼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다 해결되는 거죠, 뭐. 그죠? 그럼 볼까요? 짜잔!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역대 수능평가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일단 제가 42문제 곱하기 4라고 해놨습니다. 왜? 1년에 대략 42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리고 4개년이죠. 그런데 올해 출제된 것까지 합치면 알파를 해야 되니까 대략 200문제 넘어갈 겁니다. 거기에 수특은 대략적으로 한 권당 72문제 정도, 수학은 한 90문제 정도 되거든요. 5개년 나와 있으니까 곱하면 약 800문제쯤 되겠습니다. EBS 비연계 교재,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고난도 신유형 다 합치면 대략 500문제 이상 됩니다. 다 더하면 1500문제 정도 되네요. 어떤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풀 때 10분, 20분, 30분 걸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단순 개념 문제는 그냥 1분 아니면 30초 이 정도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평균 낼까요? 5분 정도라고 평균 내보겠습니다. 그럼 1500문제니까 7500분 정도 하면 됩니다. 7500분이면 시간으로 나눠볼까요? 한 120시간쯤 되겠네요. 지금부터 하루에 3시간씩 내신 대비 준비하면 그러면 다는 풀어보겠네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되나요? 개념형 문제 풀어야 되고요. 우리 서답형 문제도 연습 좀 해야 되고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할 여유도 없지만 그거 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무엇을 하면 되냐고요? 이거 다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또 효율적으로 이걸 그냥 무식하게 다 푸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우리 아이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득점 받게 해줄 건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논리 그리고 그런 스킬을 통한 문제풀이를 추구하고요. 그걸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추구합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그래서 특별
특별한 방식으로 풀리는 특정 문제를 가져다 놓고 저만의 방법으로 화려하게 짜자작 푼 다음에 어때? 죽이지? 쿼트?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좋지만 모든 수업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는 건 저는 지양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100% 똑같이 찍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출되든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기출되든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험난하고 힘들 순 있겠지만 그 과정을 잘 믿고 견뎌준다면 결과로,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능까지도 되게 편하게 생명과학 원이라는 과목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짠! 작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보시면 DNA 상대량 논리가 들어가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특정 친구들한테는 좀 까다로웠고 또 특정 친구들한테는 되게 쉬웠던 문제 유형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죠. 그래서 강목 K가 저희 강대 수능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동일한 논리, 그걸 연습을 하고 들어간 거죠. 당연히 저희가 뭐 알파벳,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사람, 뭐 구멍 뚫는 거 완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잘 보시면 보시다시피 되게 유사한 형태, 유사한 구조, 그래서 동일한 논리가 쓰인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올 문제들,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문제들, 뭘 준비해야 아이들이 풀 수 있는지를 미리 예상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풀리면서 연습시키는 강사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얘들아 너네가 직접 찾아내봐. 뭘? first, second 이걸 찾아봐. 이 얘기 항상 하거든요.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풀기 위한 논리 구조를 스스로 설계해보는 연습. 그리고 제가 시범을 통해서 이런 연습을 보여주고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도 풀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동일한 논리가 쓰일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마찬가지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유형인데요. 이 문제도 사실 보시면 똑같이 예상하고 우리 아이들 연습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도요.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를 연습하고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움 느끼지 않고 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랑을 조금만 해보자면 작년 수능 봤던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13분 남았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논리구조를 정확히 연습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수능장 안에서 빠르게 이 문제 풀이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짜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가 이렇게 잡아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저 혼자 한다기보다는 저희 이만광연구소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 있는 저희 직원들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문제 같이 풀면서 그래서 더 나은 방법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맞는 방법들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요걸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저한테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 수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 문제풀이는 이렇습니다를 보여드리려고 가장 따끈따끈한 요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고요. 요 한 문제 때문에 1등급 컷이 50점이 안 나왔거든요. 이걸 틀린 친구들이 많아서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학부모님만 이걸 시청하고 계시다면 학생과 같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들어야 될 수업이고 본인이 선택해야 될 강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보고 나 제 방식 괜찮은데? 저렇게 하면 내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같이 저랑 공부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올해 6월 평가원 문제니까요. 혹시 문제 궁금하시면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가나다의 유전자 중 2개는 13번 염색체, 무슨 뜻이냐면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성염색체 있다는 뜻이겠네요. 가나다는 HRT 그리고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조건 좋습니다. 밑에 내려왔더니 가나다 중 2개는 우성 형질이래요. 즉 정상이 열성이란 뜻인 거죠. 마지막 하나는 열성 형질이래요. 그러면 정상이 우성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말 따라오나요? 이 문제 돌연변이 문제인데요. 가족 구성원의 형이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밑에 나오네요. N-1 생식세포와 N+1 생식세포가 만나서 중요한 거 자녀 4번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네요. 즉 자녀 4번을 제외하고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으며 핵형도 다 정상이며 4번도 핵형은 정상이지만 각각 비분리가 일어나서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끼리 만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고 이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유전을 조금 공부했던 친구들 어디를 먼저 봐야 할까요?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었다. 시험을 보는 입장이다. 선생님 뭐부터 볼 것 같나요? 당연히 선생님은 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가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왜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오면 무조건 자손은 열성이다. 이런 걸 저랑 공부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래서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형질, 즉 가가 뭐에 대해서? 정상에 대해서 우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녀 2번은 여자고 열성입니다. 정상이니까 열성이잖아요. 그런데 열성 여자로부터 한 세대를 건너갔더니 우성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뭐예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저게 뭐지? 이런 거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논리고 이런 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스킬입니다. 따라서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13번 염색체 위에 있겠구나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잠깐만 적어볼게요. 봐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때 아버지는 가와 정상 유전자를 가져야 하고요. 어머니도 가와 정상 유전자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자녀 2번이 만들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말 따라오시나요?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아이고 학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저는 염색체 번호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1번 염색체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1가로, 2가로, 3가로, 4가로 이렇게 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봐봐요. 이 자녀 2번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2번과 4번이 만나야만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자녀 3번도 가에 대해 정상이니까 마찬가지로 2번과 4번이 만나야만 합니다. 어라? 2번과 4번이 만났다면 지금 13번 염색체 연관되어 있는 형질은 당연히 자녀 2번과 3번이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의 형질은 다른데요? 다 형질은 다른데요? 얘는 정상이고 얘는 다가 발현됐는데요? 그러면 다가 상염색체, 13번 염색체 연관되어 있으면
설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로 보이네요. 따라서 누가? 나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구나. 그러니까 이 둘이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남은 다는 뭡니까?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또 바로 들어갑니다. X염색체 유전인 걸 알았을 때 세대 건너서 여자 남자 비교할 거고요. 무조건 여자가 우성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남자가 정상, 그리고 쭉 내려왔더니 여기 4번 여자가 다가 발현됐죠. 선생님 4번 아까 돌연변이었는데요. 돌연변이는 13번 염색체에서 일어납니다. 상염색체에서 일어난다고요. X염색체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 정상에 대해 우성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열성형질 하나에 우성형질 2개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성형질은 벌써 2개 나왔으니 이 나가 열성형질이었나 보군요.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 말 따라오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해 줄게요. 봐봐. 엄마는 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빠는요. 얘들아 이걸 잘 봐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 2번, 3번이 만들어질 때요. 반드시 여기 이 괄호, 사괄호가 만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정상이 들어가야지만 정상이면서 정상 나니까 정상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나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를 가진 애들이 태어나겠죠, 얘들아. 밑에. 이해됐어? 마무리. 자녀 4번을 봐주시면 자녀 4번은요. 아빠랑도 간합표현형 다르고 엄마랑도 간합표현형이 다르니까 감수 1분열 비분리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수 2분열 비분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 연관 형태가 정상과 나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여기 엄마의 4번밖에 없어요. 4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난 거야? 자녀 4번은 엄마의 4가 감수 2분열 비분리를 통해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끝! 간단하죠. 물론 유전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아직 돌연변이까지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100%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100%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 제가 처음에 바로 판단했던 근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해시킬 거고 납득시킬 거고요. 그리고 외워서 적용하는 연습까지 도와줄 겁니다. 저는 수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같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반말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설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학생들이 보고 선택하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학생 개인별로요. 성취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저는 다양한 학습 자료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간단하게 번호 붙여봤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번호 붙여봤는데요. 환타스틱 좀 유치하지만 제가 임환이라서요. 네, 생명과학원 워크북이 있습니다. 요거는 고3 기출, 고2 기출이 있고요. 기출 문제를 단순히 타이핑 쳐서 넣어놓은 건 아니고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 문제들은 OX가 아니에요. 괄호 채워넣기입니다. 아이들이 답을 외웠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확률이 얼마인지, 몇 가지 표현형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풀어내야지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는 거고요. 두 번째, 기출 플러스와 기출 플러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출의 변형 문제들, 그리고 역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우수 문항들이요. 그리고 EBS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그리고
고난도 신유형 우수 문항들이요. 겹치는 것들 제외하고 제가 필요한 것들만 묶어두었습니다. 요걸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다 나눠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인 성취에 따라서 공부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임환생명과학입니다. 다시 태어나자는 뜻도 있습니다. 환생 학교별 내신 대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특히 유전은요,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휴문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객관식 20문제에 서술형 4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수능이 20문제 출제되잖아요. 이 중에 개념 13개 푸는데 보통 우리 수험생 친구들 오래 걸려야 8분이에요. 오래 걸려야 8분입니다. 그리고 중킬러 포함해가지고 유전 일부 쉬운 중킬러 5문제 정도 풀어내는데 10분, 12분이에요. 그러면 2개 남겨놓고 아이들이 10분 정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문제이고 이게 50분? 시간이 길다?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푸는 연습, 그리고 시간 안에 가장 고득점을 받는 연습,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 그걸 위한 모의고사입니다. 네 번째는 킬러 엔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 유형들, 제가 만든 거, 저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거, 뭐 다양하게 등등등등, 뭐 크럭 뭐 들어보셨죠? 뭐 이런 문제들, 필요한 문제들, 유형별로 연습했으면 하는 문제들 제가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성취도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내신은 내신이니까요. 서술형 문제를 맞추기 위한 서술형 문제 모음도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요거는 책으로, 나머지는 프린트와 스프링으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1:1 클리닉을 통한 개인 약점 관리. 당연히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저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연구소에 있는 같은 저희 직원들 같이 진행합니다. 조교들, 문제풀이 조교들 따로 있는데요. 장점이 있어요. 다 저한테 고1, 고2, 고3 때까지 3년 내내 수업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랑 정말 똑같이 가르쳐 주고요. 제 방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뭐 굳이 뭐 말씀드려야 되나 싶지만 말씀드리자면 연대의대, 중대학대, 카대의대 등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올해는 시간이 더더욱 여유롭게 넘칩니다. 의대를 안 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개인 맞춤으로 제대로 봐줄 겁니다. 제가 주로 남자 고등학교 그리고 남자 자사고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남자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휘문고 친구들이 불편함 없이 편하게 질문하고 형처럼 질문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 수업 듣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보더라고요. 조교님, 연대의대 수시갈 때 뭐 준비하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또래끼리 대화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학생 관리 어떻게 진행되느냐? 학부모님들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아직 아가들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성적 처리하고 성적표 학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도 뭐가 약점인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제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